우리 대호 새 옷 버렸네. 10살짜리 아이 입에서 죽은 어머니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순간 1조 원짜리 착공식은 멈췄고 75세 재벌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이 늘 무탈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날 75살의 재벌 회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1조 원짜리 호텔 착공식 한복판에서 수백 명의 귀빈과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흑투성이 맨발의 어린 동자승 앞에 그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그날 땅속에서 어머니의 시간이 깨어났습니다. 오전 10시 서울 한복판 초대형 공사 현장 위로 가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먼지 입자들이 황금빛으로 반짝이며 공중을 떠다녔고 거대한 현수막이 바람에 툭툭 부딪히며 펄럭였어요. 대한민국 랜드마크 호텔 착공식. 굵은 글씨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현장 곳곳에 세워진 화환들이 바람에 동시에 흔들리며 리본들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어요. 멀리서는 오케스트라의 리허설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였어요.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천천히 현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반짝이는 차문이 열리자 양복 차림의 비서들이 일제히 우산을 펼치려다 동시에 멈칫했어요. 하늘이 너무 맑았거든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대호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75의 나이에도 등은 꼿꼿했고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백발이 섞인 머리카락은 깔끔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고 맞춤 정장은 티 하나 없이 완벽했습니다. 50년 만에 제국을 일군 재벌 회장의 풍모였죠. 비서 한 명이 재빨리 다가와 구두 끝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내려 했습니다. 그때 대호가 손등으로 비서를 막았어요. 오늘은 됐다.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구두 끝에 먼지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았을 사람이었어요. 비서들은 고개만 숙였습니다. 이유는 묻지 않았어요. 수십 년간 그를 모셨지만 오늘 같은 대호의 표정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대호는 잠시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날짜 표시창에 찍힌 숫자. 오늘은 어머니 기일이었어요. 30해 전 오늘 어머니는 허름한 국밥집 뒷방에서 홀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들 대호가 서울에서 큰 돈을 번다며 집을 비운 사이였죠. 전화 한 통 없이 마지막 인사 한마디 없이 임종조차 지키지 못한 불효자. 그 죄책감은 30해가 지난 지금까지도 대호의 가슴 한구석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대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오늘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이만큼 됐어요. 이제 1조짜리 호텔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뿌듯함보다 마치 죄인이 된 것 같은 묵직함이 가슴을 눌렀어요. 숨이 막히는 느낌, 목구멍 안쪽이 뻣뻣하게 굳어가는 느낌이었죠. 착공식장은 화려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귀빈들이 대호를 발견하곤 앞다투어 다가왔어요. 국회의원, 장관, 대기업 총수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회장님 경사입니다. 역시 회장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이세요. 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갔을 뿐 눈은 전혀 웃지 않았어요. 웃고 있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이상한 감정. 그때 최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50살의 건설 담당 사장이었어요. 손을 비비며 달라붙는 모습, 입가에 붙은 아첨 섞인 웃음.
회장님, 여긴 정말 명당입니다. 풍수 전문가도 다 인정했어요. 이 자리에 호텔을 세우면 대박입니다. 명당. 그 단어가 대호의 귀에 유난히 걸렸습니다. 미간이 저절로 찌푸려졌어요. 그 순간 오래 묻혀있던 기억 하나가 머릿속을 세게 쳤습니다. 30해 전 비오는 새벽, 슬레이트 지붕에서 빗물이 똑똑 떨어져 양푼에 고이던 소리, 연탄불 타는 소리, 타닥타닥, 허름한 국밥집, 그 소리들이 대호의 어린 시절 전부였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뜨거운 국물에 데어 갈라져 있었어요. 그 손으로 어머니는 국밥을 토려 마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을 어린 대호 앞에 놓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집은 크다고 집이 아니다. 밥 냄새 나야 집이다. 하지만 그때의 대호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젖은 교복을 입은 채 충혈된 눈으로 소리쳤어요. 나 성공해서 이 집 다 밀어버릴 거야.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셨죠. 그 눈빛의 의미를 대호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대호는 성공했고 정말로 그 국밥집 자리를 밀어버렸어요.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어머니의 삶이 있던 땅 위에 1조 원짜리 호텔을 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밥 냄새라. 이제는 돈 냄새가 나야 사는 세상이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명치가 더부룩하게 조여왔어요. 비서가 소화제를 내밀었지만 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최 사장이 말했어요. 공정을 6개월 단축할 수 있습니다. 집안은 최 사장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찰나였지만 대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수공법으로 해결했습니다. 대호는 더 묻지 않았어요. 오늘은 어머니 기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쪽에 돌덩이 같은 찜찜함이 남았습니다. 착공 의식이 시작됐어요. 대호는 땅에 술을 부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나름의 제사였죠. 막걸리가 붉은 흙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흙이 술을 쪽하고 빨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스며드는 게 아니라 마치 누군가 갈증에 허덕이며 들이마시는 느낌. 대호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회장님, 길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회자의 카운트다운. 5, 4, 셋. 드럼 소리가 심장처럼 울렸어요. 대호는 금색 삽을 쥐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그때 퐁, 퐁. 어머니가 새벽마다 국자를 두드리던 소리. 대호만 들을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팍팍팍. 둘 하나. 그 순간 모든 소리가 꺼졌습니다. 정적. 그리고 비켜요. 비켜요. 날카로운 아이 목소리. 정문 소란입니다. 아이 하나가 돌파했습니다. 대호는 삽을 든 채 멈춰 섰어요. 왜 하필 오늘 어머니 기일에 흑투성이 맨발의 아이가 경호원들 사이를 뚫고 행사장 안으로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낡은 승복, 피가 번진 발바닥. 하지만 아이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바라보시던 그 눈빛과 닮아 있었거든요.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 찌르면 안 돼. 그 순간 까마귀가 울었습니다. 까. 대호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시선이 삽이 아니라 자신의 발밑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발밑, 땅 아래, 어머니가 국밥을 끓이시던 바로 그 자리.
대호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오케스트라 소리도, 사람들 웃음소리도, 카메라 셔터 소리도 딱 끊긴 것처럼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아이 하나가 경호원들 사이를 뚫고 뛰어들었습니다. 작은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그 아이를 제대로 붙잡지 못했어요. 손을 뻗으면 허공만 스쳤습니다. 미끄러지듯 흙먼지처럼 아이의 몸이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왔습니다. 낡은 회색 승복, 그리고 맨발, 이미 피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 헐떡이면서도 눈만은 똑바로 단상 위를 향하고 있었어요. 오직 한 사람, 장대호, 그만 보고 있었습니다. 잡아! 최 사장의 고함이 터졌습니다. 경호원 둘이 동시에 달려들어 아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허공에 붕 뜬 작은 몸, 발이 공중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시선은 끝까지 대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찢어지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안 돼. 현장이 울렸습니다. 찌르면 안 돼. 땅 찌르면 안 돼. 찌른다. 그 단어가 대호의 귀를 세게 때렸습니다. 손에 들린 금색 삽이 갑자기 돌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최 사장이 귓속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요즘 저런 애들 많습니다. 돈 뜯으려는 겁니다. 무시하세요. 하지만 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눈을 보고 있었거든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겁에 질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필사적인 분노, 누군가를 목숨 걸고 지키려는 눈빛. 대호는 그 눈을 알고 있었습니다. 30해 전 서울로 떠나던 날 버스 창문 밖에서 아무 말 없이 손만 흔들던 어머니, 울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던 그 눈빛 똑같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자기도 모르게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 아이가 몸부림치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뼈 위에 짖는 거야. 뼈, 주변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도 뚝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밑에 있어. 할머니 아파. 최 사장이 다가와 아이 입을 틀어막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꽉 아이가 최 사장의 손을 물었습니다. 아! 피가 번졌습니다. 최 사장이 주먹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춰. 낮은 목소리 하나. 현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대호였습니다. 아이한테 손대지 마. 그 말에 경호원들이 멈췄습니다. 대호는 천천히 금색 삽을 놓았습니다. 툭! 흙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맨발이 다시 흙 위에 닿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가만히 대호를 올려다봤습니다. 둘 사이에 바람만 스쳤습니다. 75살 재벌 회장, 10살짜리 동자승,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너 누구냐? 대호가 물었습니다. 아이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민영이에요. 왜 여기 왔어? 할머니가 보내셨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할머니? 아이가 발밑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밑에 계신 할머니요. 대호의 숨이 멎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삽을 꽂으려던 자리, 할머니가, 아이가 속삭였습니다. 아저씨가 땅 찌르면 허리 끊어진대요. 허리,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파스 냄새, 굽은 허리, 국밥집, 어머니,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래요. 아들이 온다고. 아들. 그 말에 대호의 다리 힘이 풀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멀어졌습니다. 30해 동안 어머니가 여기서 기다렸다고. 대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도 숨쉬지 못했습니다. 오케스트라도 멈췄고 바람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백 명의 귀빈, 수십 대의 카메라, 그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최고 재벌이 흑투성이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할머니 이름이 뭐라고 했냐? 아이가 잠깐 생각하듯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김수님 할머니요. 김수님. 세상에서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그 순간 대호의 세상이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김수님, 그 이름이 귓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김수님, 어머니. 대호는 무릎을 꿇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누가 뭐라 떠드는지, 카메라가 몇 대가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이름뿐이었습니다. 김수님, 저 아이 당장 데려가. 최 사장의 고함이 터졌습니다. 경호원들이 민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가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후, 이상한 숨, 10살짜리 아이의 숨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잠수했다가 간신히 물 위로 올라온 사람처럼 처절한 숨, 그리고 아이의 눈이 변했습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대신 깊은 슬픔이 들어섰습니다. 끝도 없는 기다림이 담긴 눈, 대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눈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30해 전 서울 가는 버스 창밖에서 아무 말 없이 손만 흔들던 어머니의 눈, 똑같았습니다.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가볍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대호야. 시간이 멈췄습니다. 대호의 숨이 끊겼습니다. 그건 민영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 거칠지만 따뜻한 음성, 평생 국밥을 끓이며 아들을 불러오던 그 목소리, 우리 대호. 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많이 컸네. 성공했구나, 우리 아들. 다리가 풀렸습니다. 몸이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목이 갈라졌습니다. 어머니 맞습니까?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흑투성이 손을 들어 대호의 뺨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손, 흙냄새, 그런데 너무 익숙한 감촉. 어릴 적 열이 나서 끙끙 앓을 때 이마를 짚어주시던 그 손. 아이고, 우리 대호. 아이는 대호의 정장을 털어냈습니다. 비싼 옷 버린네. 그 한마디에 대호의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성공도, 돈도,
호텔도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아들의 옷이 더러워진 게 마음 아프셨던 겁니다. 왜 여기 계십니까? 아이가 천천히 발밑을 가리켰습니다. 여 있었다. 니 올 때까지 기다렸다. 30해 동안 이 땅 밑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대호는 천천히 이마를 숙였습니다. 흙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쿵 절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귀빈 앞에서 대한민국 최고 재벌이 흙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어머니 울음이 터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종도 못 지켰습니다. 밥 한 끼 못 해드렸습니다. 목이 찢어질 듯 울부짖었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건 회장이 아니라 한 아들이었으니까요. 작은 손이 등을 토닥였습니다. 토닥, 토닥. 됐다. 다 됐다. 대호야. 네 잘못 아니다. 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짓던 그 착한 웃음. 엄마가 더 미안하다. 네 고생하는데 옆에 못 있어줬다. 그 말에 대호는 다시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아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아이가 조용히 땅을 가리켰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이번엔 걱정이었습니다. 근데 대호야, 옆하면 안 된다. 밑에 비어 있다. 호텔 올리면 다 무너진다. 그 순간 최 사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비어 있다고요? 최 사장이 웃었습니다. 회장님, 저런 귀신 노름에. 닥쳐. 낮은 목소리. 그 한마디에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물도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사업가의 눈. 30년 동안 사람을 밟고 올라온 눈. 차갑고 정확한 눈. 집안 보고서. 예. 다시 가져와. 최 사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미 문제 없다고. 너무 빠르다. 예. 대답이 정적? 대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확인해보자. 그리고 포크레인을 가리켰습니다. 땅파, 술렁. 회장님, 지금 착공식입니다. 오늘은 대호가 잘났습니다. 착공식 아니다. 어머니 기일이다. 더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르릉. 포크레인 5대가 동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땅이 울렸습니다. 그 순간 민영이 몸을 웅크렸습니다. 할머니,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파. 대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멈춰. 하지만 늦었습니다. 버킷이 떨어지는 순간 팡, 굉음, 유아포스가 터졌습니다. 검은 기름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잠깐 시간이 멈춘 것처럼 검은 액체가 공중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툭, 대호의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검은 피.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포크레인 5대가 동시에 멈췄습니다. 엔진이 꺼졌습니다. 현장에 바람소리만 남았습니다. 대호는 닿지도 않았습니다. 검은 기름이 눈가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때 민영이 걸어왔습니다. 느린 걸음, 노인의 걸음. 아이가 손으로 대호의 얼굴을 닦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대호 또 버렸네.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옷 걱정부터 했습니다. 저 기계로는 안 된다. 그럼 아이가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녹슨 막삽. 진짜 일꾼들이 쓰는 삽. 저걸로 직접 대호는 금색 의전 삽을 집었습니다. 잠깐 바라보다가 툭 던졌습니다. 그리고 막삽을 쥐었습니다. 무게가 익숙했습니다. 어릴 적 연탄재 퍼내던 그 무게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한다. 첫 삽, 사각, 두 번째, 세 번째, 흙이 갈라졌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손바닥이 터졌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민영도 맨손으로 흙을 팠습니다. 피 묻은 손, 다치잖아. 할머니가 더 아파요. 말이 막혔습니다. 더 세게 팠습니다. 한참 후 흙이 갑자기 축축해졌습니다. 삽끝이 무언가에 걸렸습니다. 턱! 돌이 아니었습니다. 딱딱한 플라스틱. 심장이 쿵! 손으로 흙을 걷어냈습니다. 검은 비닐, 칭칭 감긴 덩어리, 그 안에서 붉은색이 드러났습니다. 대호의 숨이 멎었습니다. 김치통이었습니다. 김치통, 낡은 빨간 플라스틱, 모서리가 금가 있었고 청테이프가 몇 겹이나 감겨 있었습니다. 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이건 버릴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밤마다 이 통을 품에 안고 주무셨습니다. 보물단지처럼. 회장님, 쓰레기입니다. 최 사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공사장에 묻힌 잡동사. 아니야. 민영이 잘랐습니다. 할머니 거야. 대호는 말없이 김치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젖은 흙냄새.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안에 심장이 하나 더 뛰는 것처럼. 아무도 만지지 마. 낮은 목소리. 기자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대호가 테이프 끝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직. 정적을 찢는 소리. 한 겨, 두 겨, 세 겨. 테이프는 끝이 없었습니다. 꼼꼼함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열어볼까봐, 혹시라도 사라질까봐 필사적으로 감아둔 흔적. 마지막 테이프가 떨어졌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냄새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곰팡이도 썩은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파스. 싸구려 파스 냄새. 대호의 숨이 멎었습니다. 어머니 냄새였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국밥 끓이고 허리 붙잡고 늘 붙이고 계시던 그 냄새. 30해가 지났는데도 그 냄새는 그대로였습니다. 안에는 비닐이 여러 겹 깔려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벗겼습니다. 그리고 누런 봉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제사상처럼 정성스럽게 매니 봉투, 삐뚤빼뚤한 글씨. 우리 대호 첫 월급. 대호의 손이 굳었습니다. 30해 전 서울에서 처음 벌어 어머니께 보냈던 돈.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그 말과 함께 보냈던 돈. 봉투를 뜯었습니다. 사각. 종이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안에는 국권 지폐, 빳빳한 모서리, 접힌 자국 하나 없는 그대로였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봉투. 대호 약가. 그대로. 또 하나. 대호 장가 미천. 그대로. 나머지도 전부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대호의 손에서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툭! 어머니, 목이 잠겼습니다. 왜 안 쓰셨습니까? 민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랬어. 혹시 망해서 돌아오면 그때 다시 일어서라고. 그 말이 망치처럼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어머니는 굶으셨던 겁니다. 추우셨던 겁니다. 약도 안 드시고 아들이 망할까봐 다시 시작할 돈을 땅속에 묻어둔 겁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대호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봉투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참아왔던 게 터졌습니다. 돈 보내면 효도인 줄 알았습니다. 목이 갈라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한 번도 밥 한 끼도 같이 못 먹었습니다. 민영이 등을 토닥였습니다. 토닥, 토닥. 어머니가 하던 그 손길. 돈이 아니라 할아버지를 살린 거래. 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요? 망해도 다시 일어나라고. 근데 민영이 웃었습니다. 안 망했잖아. 그래서 할머니가 제일 기쁘대. 그 말에 대호의 울음이 터졌습니다. 억눌러 왔던 30해가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흙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평생 한 번도 못했던 말, 그날 처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공기가 갑자기 식었습니다. 민영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따뜻함이 사라지고 차가움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최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아저씨, 최 사장이 움찔했습니다. 여기 밑에 왜 비어 있어? 여기 밑에. 민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왜 비어 있어?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아까까지 어머니의 온기가 남아있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신문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최 사장의 목이 툭 하고 말라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말끝이 떨렸습니다. 아까까지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민영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맨발이 흙을 밟았습니다. 사각, 모른다고 하지 마. 할머니가 다 봤어. 아저씨가 뭘 했는지. 정적? 바람만 불었습니다. 현수막이 툭툭 부딪히는 소리. 멀리서 까마귀 울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호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묻은 흙, 눈물 자국, 엉망이 된 얼굴. 하지만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재벌 회장의 눈, 사람 하나쯤은 숨도 못 쉬게 만드는 눈. 최 사장, 낮은 목소리, 칼날처럼 얇았습니다. 예 회장님, 집안 보고서. 예, 원본 가져와. 조작 점거.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최 사장의 눈동자가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짧은 순간 도망칠 길을 찾는 눈. 회장님 이미 문제 없다고. 대호가 잘났습니다. 1미터도 안 팠는데 물이 찼다. 정상 집안이면 안 그래. 설명해봐. 최 사장의 입술이 하얗게 말라붙었습니다. 침을 삼켰습니다. 말이 안 나왔습니다. 지질조사팀 불러. 지금 당장. 비서실장이 무전을 쳤습니다. 현장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착공식이 아니었습니다. 수사 현장이 됐습니다. 30분 후 집안 탐사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굵은 케이블, 모니터, 센서.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뭐야 저거? 왜 조사해? 최 사장이 대호 옆에 붙었습니다.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회사 이미지가. 닥쳐. 두 번째. 더 낫고 더 무서운 닥쳐. 비, 비, 비. 기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노란색, 그리고 빨간색, 경고. 지질학 교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공동입니다. 빈 공간입니다. 모니터가 돌아갔습니다. 단면 그래프, 지하 5m, 커다란 검은 구멍, 텅 빈 공간, 마치 땅속이 썩어 있는 것처럼. 이 위에 건물 올리면 교수가 숨을 삼켰습니다. 무너집니다. 전부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기자들 손이 멈췄습니다. 바람 소리만 났습니다. 대호의 시선이 천천히 최 사장에게 돌아갔습니다. 알고 있었지. 집안이 썩은 거 알고 있었지. 최 사장의 다리가 툭 풀렸습니다. 털썩 무릎이 땅에 닿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공사비 얼마 빼돌렸어. 사람 목숨값이 얼마였어. 침묵. 그리고 조금만. 최 사장의 입에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금. 대호가 웃었습니다. 웃음인데 섬뜩했습니다. 조금. 이 위에 호텔 올라갔으면 몇 명 죽는지 계산해봤어? 수백 명이야. 그게 내가 말하는 조금이냐? 민영이 다가왔습니다. 최 사장 앞에 섰습니다. 작은 아이. 하지만 눈빛은 어른보다 깊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랬어. 아저씨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을 뻔했대. 기계 터진 거 할머니가 그런 거야. 안 그랬으면 오늘 여기 땅 꺼졌어. 최 사장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공포, 진짜 공포, 귀신을 본 사람 얼굴. 그때 위잉, 경찰차 사이렌, 현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수갑, 찰칵. 최 사장이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사 위에서. 대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영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최 사장이 멈췄습니다. 오래 살아. 오래 살아야 벌 받지. 정적? 대호는 텅 빈 땅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가 30해 동안 몸으로 맡고 계셨던 땅. 어머니, 목이 잠겼습니다. 이것까지 맡고 계셨구나. 민영이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 호텔 말고 밥집 지어달래. 대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밥집 짓자. 1년 후 같은 자리, 1조짜리 호텔이 들어설 뻔했던 그 땅. 초고층 철골 대신 아담한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한옥기와 나무 기둥, 따뜻한 불빛, 현판, 손글씨로 쓴 4글자. 어머니 밥집. 아침 7시 문이 열렸습니다. 삐익. 낡은 경첩 소리. 일부러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국밥집 문소리와 똑같았으니까. 주방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보글보글 국 끓는 소리. 창문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그 김이 집의 숨 같았습니다. 줄이 섰습니다. 문 밖까지. 어르신들. 손이 떨리고 허리가 굽은. 하지만 눈빛은 따뜻한 사람들.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익은 목소리. 주방 안. 앞치마를 두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국자를 들고 흰 머리카락,
주름진 얼굴, 장대호. 1년 전까지 대한민국 10대 재벌 회장, 지금은 국밥집 주인. 많이 드세요. 뜨거울 때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손에 아직 물집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1년 전 그 삽질의 흔적. 회장님이 직접 누군가 감탄했습니다. 회장 아닙니다. 대호가 웃었습니다. 그냥 대호예요. 로비 한쪽 유리 진열장이 있었습니다. 안에는 금간 빨간 김치통, 누렇게 바랜 돈봉투들, 삐뚤빼뚤한 글씨. 우리 대호 첫 월급, 대호 약가, 대호 장가 미천, 아래 작은 안내문,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유산. 사람들이 유리 앞에서 한참을 섰습니다. 말없이 어떤 할머니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도 아들 있어. 대호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국자를 쥔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을 떴습니다. 점심시간, 가게가 북적였습니다. 어르신들 웃음소리, 국 먹는 소리,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대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 소리 듣고 계시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삐익. 할아버지, 밝은 목소리, 민영이었습니다. 1년 전에 낡은 승복이 아니었습니다. 교복, 가방, 단정하게 자른 머리, 평범한 11살 아이. 학교 끝났어? 응. 민영이 달려와 대호 옆에 섰습니다.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나도 도와줄게. 대호가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 1년 전에는 없던 웃음. 그래, 같이 하자. 민영이 물었습니다. 오늘 김치 더 넣어? 그래, 우리 엄마 김치 맛나게. 민영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응? 할머니가 그랬어. 뭐래? 오늘 손님 중에 진짜 배고픈 사람 있대. 꼭 밥 먹이래. 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알았어. 어머니 말씀이니까. 저녁, 가게가 조용해졌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대호와 민영이 가게 앞 평상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민영이 아이스크림을 핥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응? 어젯밤 꿈에 할머니 나왔어. 대호의 숨이 멈췄습니다. 그래, 응? 뭐라 하셨어? 민영이 웃었습니다. 허리 안 아프대. 대호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끓인 국밥이 제일 따뜻하대. 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얼굴을 쓰다듬는 것처럼. 어머니, 목이 잠겼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집은 밤냄새 나야 집이더군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게 처마에 달린 풍경이 울렸습니다. 딸랑. 그 소리가 어머니 웃음처럼 들렸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민영이 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응? 밥 식어. 대호가 웃었습니다. 그래, 밥 먹자. 둘이 일어섰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삐익.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국 끓는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국자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퐁, 퐁. 어머니가 웃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날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그날을 존경하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그날은 어떤 날이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인생 그날이었습니다.